세계는 중국을 보고 웃었다. 웃음은 경멸에서 나왔다. 반도체 산업의 거인들, 미국의 기술 전문가들, 전 세계 칩 제조 회사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중국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없다고,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는가. 하지만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지난 60년 동안 세계 전자산업은 하나의 황금 법칙에 따랐다. 더 작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렸던 원칙이었다.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수록 성능은 변했습니다. 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칩이 빨라질수록 컴퓨터는 더 강력해졌다. 비용은 내려갔다. 성능은 올라갔다. 이것은 마치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로 시작했던 칩이 이제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담고 있다. 현대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칩 하나가 과거 건물 크기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술적 성취였으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은 끝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부셨던 기술의 진전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멈춘 게 아니라 매우 느려졌다. 과거에는 2년마다 성능이 2배로 뛰었다. 이제는 3년, 4년이 걸린다. 어떤 때는 5년이 걸린다. 이것은 단순한 둔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학의 벽에 부딪혔다는 뜻이다. 트랜지스터는 너무 작아졌다. 원자 수준에 가까워졌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다. 새로운 세대의 칩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200억 달러가 든다. 이건 어느 나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다. 새로운 트랜지스터 설계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10억 달러가 든다.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10억 달러를 잃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 대만, 네덜란드 같은 극소수의 국가와 기업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2019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했다. ASML의 초극자외선 노광 기계를 살 수 없게 했다. 이 기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 중 하나다. 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무게는 상용 비행기 2대 정도다. 이 기계의 거울은 너무 정교해서 원자 하나만큼의 오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계 없이는 세계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없다. 모두가 생각했다. 중국은 이제 끝났다고. 중국의 칩 회사인 SMIC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기계들로만 일을 해야 한다고. 중국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SMIC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된 기술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다층 노광이라고 불린다. 매우 세밀한 패턴 하나를 한 번에 그리는 대신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따로 그린 다음 이것을 하나로 정교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마치 아주 상세한 그림을 한 색깔씩 겹쳐서 그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다. 매 단계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공정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누적되었다. 하지만 SMIC는 이를 놀라운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7나노미터 수준의 칩을 만들어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낸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다. 계속 같은 길을 가면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매 단계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졌다. SMIC의 엔지니어들은 다시 생각했다. 같은 길을 가면 같은 벽에 막힌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물어본 질문은 간단했지만 혁명적이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현대칩의 진정한 병목은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가 칩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생각해보자. 잠시 동안만.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이 복잡한 연산을 계산하는 속도보다 데이터를 운반하는 속도가 더 느렸다는 뜻이다. 마치 매우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현대 컴퓨터의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단순히 데이터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80%다. 계산에 쓰이는 게 아니라 배달원처럼 일하느라 에너지를 다 쓴다는 뜻이다. 이것이 열쇠였다. 만약 문제가 거리라면 거리를 줄이면 되는 게 아닐까?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대신 트랜지스터들의 위치를 다시 배열하면 어떨까? 칩을 평면으로 펼쳐놓는 대신 위아래로 겹쳐놓으면 어떨까? 종이 한 장을 생각해보자. 위쪽 왼쪽 글자와 아래쪽 오른쪽 글자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자. 센티미터 떨어져 있던 글자들이 이제 종이의 두께만큼만 떨어져 있다. 거리가 1000배 줄어들었다.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칩으로 이것을 했다. 평면으로 펼쳐져 있던 칩을 반으로 접은 것이다. 칩의 한쪽 반을 다른 쪽 반 위에 겹쳐놓았다. 예전에 여러 밀리미터를 건너가야 했던 신호가 이제는 마이크로미터만 이동하면 된다. 거리가 1000배 줄어들었다. 거리가 줄어들면 지연도 줄어든다.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다. 열 발생도 효과적으로 줄어든다. SMIC의 초기 결과는 놀라웠다. 같은 면적에 250, 8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 평면 설계보다 55% 더 많은 로직을 같은 공간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로드맵에 따르면 2031년쯤이면 1.4 나노미터 칩과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 세상이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다. 대만의 TSMC도 주목했다. 일본의 회사들도 분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었다. 1.4 나노미터가 아니라 1.5 마이크로미터였다. 이것이 칩층들을 연결하는 본딩 피치였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은 9 마이크로미터다. AMD, TSMC, 인텔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이 목표로 한 1.5 마이크로미터는 6배 더 작은 것이었다. 6배 더 많은 연결을 같은 공간에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재료, 또한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었고 새로운 검사 방법이 필요했다. 산업은 보통 이런 진전을 일구는데 10년에 걸쳐 천천히 이룬다. 만약 중국이 이것을 해낸다면 게임 규칙이 바뀌는 것이었다. 그런데 물리학이 개입했다. 늘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열이었습니다. 칩 한 층은 데이터만 저장한다. 상관없다. 하지만 수많은 로직 칩들의 경우에는 초당 수십억 번 전환된다. 전환될 때마다 매번 열이 발생합니다.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전력을 소비하며 돌아가면 칩은 매우 뜨거워진다. 매우 뜨거워진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칩들은 거대한 냉각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액체 냉각, 거대한 팬, 건물 전체가 열을 빼내기 위해 설계된다. 이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이 목표로 한 곳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이었다. 휴대폰에는 팬이 없다. 액체 냉각도 없다. 얇은 금속판 하나와 흑연 시트가 전부다. 그리고 손에 쥐어야 한다. 너무 뜨거우면 손이 데인다. 뜨거운 칩 2개를 겹쳐 놓으면 아래층의 열이 위층에 갇힌다. 불타는 샌드위치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의심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만약 해낸다면 이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다. 만약에 못한다면 중국은 다시 한번 벽에 막힐 것이었습니다. 2031년 중국의 로드맵은 5년을 말하고 있다. 5년이면 많은 것이 변한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답이다.